안양역점 카페인24입니다. 제품적 측면에선 다양한 메뉴 및 커스터마이징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맞춤형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가격적 측면에서는 프리미엄 가격 전략을 내세워 하다 보니 높은 가격대로 책정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유통적 측면에서는 고객 편의성을 고려한 위치여서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있습니다. 촉진적 측면에서는 고객 경험 중심의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을 재방문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런 카페 메가트리즘입니다. 제품적 측면에서는 시즌별 한정 메뉴, 특색 있는 음료를 통해 고객에게 선사하여서 흥미를 유발하고 있으며 가격적 측면에서는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강화하고 있고 유통적 측면에서는 접근성 좋은 위치를 잡고 있어 고객을 쉽게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촉진적 측면에서는 온라인 광고를 통해 자연스러운 홍보를 촉진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무인카페를 진짜 창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수익 구조와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창업 비용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기 가격이 약 2천만 원이고 그리고 평균 인테리어 비용을 평당 130만 원으로 계산해서 약 1,3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간판은 약 500만 원, 가구는 300, 대출 이자는 약 10%로 380만 원을 잡아서 약 4천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까지 합쳐서 약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손익분기점에서는 저희가 월 평균 매출액을 500만 원을 잡았을 경우 계산을 했는데 평균 임대료는 약 130만 원이고 관리비는 전기, 수도, 가스를 포함한 약 30만 원, 원가는 원두 재료나 아니면 약 컵홀더 같은 일상적인 재료들을 포함해서 약 150만 원, 카드 수수료도 5만 원, 기타 비용 10만 원, 세금은 10%를 제외해서 약 40만 원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 약 7% 내외로 순이익이 약 130만 원이 남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는 창업비용 회수 기간으로 약 4년 정도가 걸린다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월 평균 매출액을 500만 원으로 잡았을 경우 저희는 커피를 하루에 약 40잔을 팔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순이익이 130만 원이라고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순이익이 130만 원이라는 것을 너무 적은 숫자이므로 저희는 순이익을 약 300만 원으로 기준으로 할 경우 어떨지 한번 더 조사를 해봤는데 순이익이 약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평균 매출액은 약 700만 원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 경우 매출이 올랐으므로 원자재 값과 세금 값이 또한 올라 원자재 값은 17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며 카드 수수료는 10만 원, 세금은 12% 인상이 되어서 약 6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계산을 해보니 약 13% 내외로 순이익이 300만 원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익 세부 계획을 1, 2분기와 3, 4분기로 나눴는데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월 평균 매출액을 300에서 500으로 잡았습니다. 이 경우 커피를 저희가 약 하루에 22잔에서 37잔을 판매해야 된다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손익 세부 계획 3, 4분기에는 월 평균 매출액을 500에서 700으로 잡아야 된다고 예상을 했고 이 경우 약 하루에 37잔, 52잔 판매를 해야 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계산은 저희가 커피 가격을 4,000원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다음 무인카페 스와트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운영 비용이 절감이 되며 인건비 감소,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저렴한 가격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약점으로는 무인으로 운영하여 절도 행위가 발생되며 매장의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회적 측면에서는 비대면 서비스 확산,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됐던 적이 있습니다. 디지털화 및 모바일 결제 기술의 발전과 저비용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협적 측면에서는 스타벅스나 아니면 메가커피 등과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와 경쟁, 위생 및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커피 및 에이드로 시작할 예정인데 가격은 1,500원에서 4,000원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저희는 미니 스낵바를 구비해서 소소하게 간식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홍보는 전단지 배포, 현수막, 지역 커뮤니티 행사 참여가 효과적이며 광고로는 온라인 광고, 인스타 릴스나 게시물을 통해서 무인카페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일동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한 것입니다. 안양일동 사업 타당성은 기술성, 시장성, 수익성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기술성 측면에서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재고 관리와 상품 신속 공급이 가능하며 시장성에서는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많은 유동 인구 확보가 가능하고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지적 장점이 있습니다. 수익성에서는 안양역 반경 500m 이내 1층 소매업 매장 기준으로 월세가 약 200만 원 이상이어서 초기 투자비 회수 가능성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무인카페를 창업하기 적절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메가커피나 저가커피들이 창업하시는 지역 근처에 있을 텐데 그 경쟁자들과의 차별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대형 프랜차이즈 위협이 아까 된다 했었는데 대부분 자영업자들 부동산 인력 관리비 문제 해소 이런 것도 있고 고객들이 일상적으로 프랜차이즈인 카페보다는 가끔씩 호기심이나 아니면 약간 좀 편안한 분위기 약간 스터디 카페 같은 무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개설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약간 좀 신선한 자극이 필요하면 어떠지 않을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새로운 자극도 필요하다 싶을 것 같아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1조가 나한테 와서 상당히 많은 문의를 했었어요. 그 인건비 절감 페이지. 지금 그렇게 경쟁사 카페들하고 이 무인하고의 그 가장 큰 경쟁력은 저렇게 기계를 통해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말해놓고도 지금 강조를 못했는데 지원, 저기 보면 인건비도 문제지만 그 위에 앞에 숫자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24시간. 네, 경쟁력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관리하는 카페는 클로징이 아마 9시에서 10시일 거예요. 즉 21시에서 22시면 문을 닫거든요. 근데 쟤는 24시간을 운영할 수도 있고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아이템을 선정한 건데, 그거에 대한 답을 강하게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짚어줬습니다. 제 다른 질문이 없으면 발표 시간의 관계로 인하여 다음 조가 발표하겠습니다. 자, 박수. 자.